아침에 정말 서울 도심에서 화염 방사기를 통한 방화 사건이 났다 해가지고 정말 속보창이 난리가 났었어요. 네, 오늘 오전 8시 17분쯤에 서울 관악구의 한 21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이 4층에서 발생한 불은 순식간에 시커먼 화염과 연기를 뿜어내면서 번졌고요. 이 건너편 아파트에서 찍힌 영상에는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엄청난 양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. 이 화재로 한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중 2명은 몸에 불이 붙은 채로 아파트 아래로 떨어져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이 외에도 연기 흡입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. 불이 난 아파트는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어서요. 갑자기 발생 화재에 빠르게 대피하기 어려웠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. 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고 1시간 30여 분 만에 불을 진화를 했습니다. 예, 그 아파트 4층에서 추락한 중상자의 모습도 잠깐 보실 수 있었는데 2분이 지금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고요. 자, 화재 당시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아파트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죠. 일단 전쟁 난 줄 알았어요. 미사일이 팍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현이가 놀란 거예요. 그래 베란다를 내려다 보니까 얘가 날라서 이미 여기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연기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부랴부랴 하면서 제가 막 두드리면서 내려오고 이쪽에서 연기가 나면서 불이 올라오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들은 게 아니라 팡팡팡 4번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. 대규모요? 네, 그다음. 자, 전쟁이 난 듯 싶었다, 교수님. 네, 지금 목격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분인데요. 지금 듣기만 해도 그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가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. 맨 처음에는 화재라고 생각도 못 하셨다고 해요. 무슨 미사일이 터졌나? 진짜 전쟁이 났나? 왜냐하면 소리가 막 팡팡팡 소리가 났기 때문에 큰일이 벌어졌구나라고 하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검은색 연기가 막 들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. 뛰어내려가면서 막 집들의 문을 두들기고 아무것도 가지고 챙기지도 말고 빨리 나가라라고 소리치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림으로 보고 영상으로 봐도 정말 너무나 놀라웠을 것 같습니다. 자, 방화였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사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봐야지만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알려졌습니다. 이 불이 난 4층에서 유력 용의자가 이 불에 탄 시체로 발견이 됐는데 이 시신의 지문을 검사해본 결과 경찰이 이 용의자라 보고 있었던 60대 남성과 동일인이었고요. 이 남성 지난해 11월까지 이 아파트에 살았던 남성입니다. 그런데 그 3층에 살았었고 윗집인 4층하고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그 지난해 9월 같은 경우에는 쌍방폭행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11월 이후로는 인근 빌라로 이사를 갔었던 상황이어서 아직은 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정황상 그 갈등이 원인이 돼서 이 끔찍한 범죄까지 이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미 이 사람은 지난 11월에 인근 빌라로 이사를 했단 말이죠. 자, 이 사망한 방화 용의자 범행 전 행적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. 특별히 주목할 점이 있다는데요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방화 연습 목격자 증언 들어보시죠. 신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잖아, 하얀 거.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쭉 뿜는 거야. 쭉 뿜으니까 내가 젖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난 물인 줄 알았지. 근데 막 어떻게 하니까 불이 그냥 빨갛게 붙어다닌다. 이게 돌이니까 그렇지 다른 저거 같으면 다 탔지. 이게 그러면서 나 거기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딱 나와서 그냥 도망가는 거야. 그때 내가 조금만 빨리 따라가서 요거 안 껐으면 내가 잡았지.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에 사전에 좀 어디 다른 지역에서 연습을 했던 모양이에요. 맞습니다.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있기 전입니다. 오전 8시 44분경인데 이 아파트에서 떨어진 1.4km 떨어진 빌라입니다.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다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모습입니다. 이 방화 용의자가 아파트에서 일로 이사를 왔다라고 하고요. 농약 기계 같은 걸 이용해서 하얀 방사기처럼 방화를 저지르는데 처음에는 목격자에 따르면 물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얀 방사기처럼 불꽃이 확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.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빌라하고 주차된 자동차 등에 불을 내고 있었고요. 목격자가 지금 다가오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는데 오토바이 뒤에
기름통이 또 실려 있다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.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남성 흰 모자 쓴 남성 아파트 방화 용의자하고 동일 범위로 동일인으로 확인이 됐고요. 방화 저지른 시간으로 볼 때는 그 직전에 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전 준비를 한 거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. 이게 불이 제대로 뿜어져 나오는지 방사가 되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, 자, 그런데 뭐 처음에 이 사건의 원인 층간소음,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죽 시달렸으면, 자, 그런데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그런 심증이 더 굳어지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용의자가 이사를 한 뒤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서 경찰이 출동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. 인근 주민은 이 빌라 인근에서 공사가 있었는데 공사 책임자와 계단에서 서로 싸우다가 밀쳐서 벌금을 낸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. 또 다른 주민도 학생들이 농구공을 튕기거나 하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했다고 전했습니다. 자, 교수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층간소음 때문에 뭐 갈등이 있었다지만 이사를 간 지가 벌써 한 5개월이 지난 시점이란 말이죠. 왜 이게 이제서야 발현이 된 걸까요? 그 분노. 네, 그래서 그 층간 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층간 소음에 대한 보복성은 사실은 그 순간에 감정을 참지 못하고 화가 나는 경우가 많지, 그 거주지를 떠난 다음에까지 이렇게 5개월 후까지 이렇게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살인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아니고 그런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거 외에 지금 이 사람이 농구를 하는 아이들에게도 화를 내고 보통 욕도 하고 시비도 걸고 또 처벌 불원서도 낸 상태라기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신변 비관의 문제가 보통 때도 있었다던가 정신병력적인 문제도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. 자, 이 사람이 또 뭐 유서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거주지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,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할 것까지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입니다. 내용은 어머니에게 미안하고 할머니를 잘 모셔라라는 얘기와 함께 5만 원권이 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. 뭐 몇 장인지까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,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는 아직까지는 원한관계한 범행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게 좀 쉽게 풀리지 않는, 좀 박 수장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의아하지 않습니까? 명확한 동기를 추가로 수사를 해야 될 건데, 문제는 지금 피해 상황이 상당히 커 보이는 거잖아요. 이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 채권도 이 유족들이 상속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, 그걸 실제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행할지는 유족의 또 선택에 다르게 됩니다. 그렇군요.